자, 이번 시간은 조금 독특한 연립방정식에서 배워볼 텐데, 우리가 이 고차방정식 와서 이 풀이를 보면은 사실은 되게 간단한 내용이야. 고차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풀어? 그냥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인수분해 잘 할 줄 알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 맞아? 근데 가끔 독특한 방정식이 등장해가지고 독특한 풀이가 등장해. 그래서 그런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 독특한 놈들 때문에 조금 짜증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건데, 그치? 사실 이 고차방정식, 연립방정식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근데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조금 독특한 희한한 방정식이 나오게 돼.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로는 풀리지 않는 이런 꼴이 등장해. 고차방정식에는 이런 게 있었잖아. 고차방정식이 또 좀 일반적이지 못했던 게 상방꼴 이런 것도 있었고, 오메가에 관한 성질 뭐 이상한 거 물어봤었고. 근데 여기서도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리지 않는 독특한 놈이 등장해.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대칭 방정식이야. 대칭 방정식. 대칭식이 있는 대칭식이 있는 연립방정식. 대칭식의 연립방정식.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리지 않게 돼. 근데 대칭식이 뭐죠? 대칭식이라는 건 이런 거야. x 대신 y를 넣고 y 대신 x를 넣어도 주어진 관계식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이런 꼴들을 우리는 대칭식이라 부르는데, 그치? 그런 대칭식이 포함된 연립방정식을 우리는 대칭 연립방식으로. 근데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가 사실 이 대칭식을 처음 만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항식에서 어디서 받았었냐면은 곱셈 공식 있지. 꼴변형 공식. 이 놈들이 바로 사실 대칭식들이었어. x 대신 꼴변형 공식 생각해보면 x 대신 y 넣고 y 대신 x 넣어도 식의 모양이 바뀌지가 않는다고. 즉 대칭식 이 말이 어려우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어진 관계식이 꼴변형식들이 꼴변형식들로만 이루어진 방정식, 이것을 우리는 대칭식이 있는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이때 이 대칭식이 있는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리지가 않게 돼. 이 숨어있는 1차식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 내지는 2차 항수고, 내지는 상수항수고, 이렇게 해봤더니 문제가 안 풀리게 된다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아주 좀 희한한 독특한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치? 자, 어떤 방법이냐? 이런 거야. 주어진 관계식구를 갖다가 첫 번째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만 있는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만 있는 이런 식의 형태로 변형을 시켜줘야 돼. 누굴 이용해서? 꼴변형식을 이용해서. 그치? 이런 식으로 변형해 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요 놈을 이렇게 치환해버려. 변형하여, 변형해서 이렇게 x 플러스 y, 그리고 x 곱하기 y를 이런 식으로 치환해버리는 거야. 되겠어? 그치? 풀이가 좀 독특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면 되는 거냐 하면은 a와 b를 구하는 거지. a와 b를 이렇게 구해.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a와 b를 갖다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a와 b를 구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자, 우리가 다시 넣어야겠지. x 플러스 y가 a고 x 곱하기 y는 b다. 그치? 이제 a, b 구하고 나면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거야. 그치? 되겠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얘를 푸는 거야. 얘를 다시 연립하는 거지. 그치? 되겠지? 그치? 좀 독특하지? 자, 아무튼 대칭식이 있는 꼴들은 자, 이런 꼴로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a, b 구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를 구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또 얘를 또 풀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요 마지막에 좀 독특한 풀이를 쓸 수도 있게 돼. 독특한 풀이를 쓸 수도 있게 되는데, 이렇게도 풀려. 이게 방법 1이야. 방법 1이야. 방법 1. 근데 이렇게 풀면은 연산이 조금 복잡해. 그래서 자, 요 방법을 쓰면은 훨씬 좀 더 쉽게 풀 수 있거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xy와 xy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어.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무슨 말이냐? xy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만약에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면은 t제곱은 2차 방정식 작성 알고 있지?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y t 더하기 x 곱하기 y는 0 해서 이렇게 x, y를 두고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가지고 어떻게 얘를 풀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되겠지? 그치? 근데 자,
개념 자체는 얘가 좀 더 쉬울 거야. 그냥 노가다 뛰면 되니까. 근데, 갑자기 또 이러다가 또 이상한 또 이런 짓거리 하니까 조금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 개념이 좀 짜증나는 거지. 개념이 좀 부담스러운 거지. 연산은 이게 조금 더 훨씬 더 좀 편하다. 그치? 그럼 선생님, 전 우리 둘 중에 뭘 합니까? 상관없어. 이걸 하든 상관없어. 선생님, 그냥 전 이걸 이렇게 할래요. 라고 해도 나쁘진 않고, 연산이 조금, 요만큼 더 좀 짜증나지만, 선생님, 저 그냥, 연산 때문에 이걸로 할게요. 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되겠지? 선생님, 이따 문제 풀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풀어보도록 할 거야. 되겠어?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대칭식의 연립방정식에서 이 풀이 방법도 독특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얘네가 주어진 문제를 보고 이놈이 대칭식이 포함된 연립방정식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구별하는 방법은 주어진 식들이 다 꼴변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바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놈들을 전부 다 꼴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 x 곱하기 y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앞쪽에 있는 연립방식 일반적인 풀이 방법 인수분해, 이차함수고, 상수함수고 이거 하다 보면은 지치게 될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조금 주어진 문제를 잘 관찰하면서 풀어야 돼. 막 풀지 말고. 되겠지? 그래서 사실 이 풀이도 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놓고 이놈이 대칭식의 연립방식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됐나요? 좋아.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연립방식에서 좀 짜증나는 이런 꼴이 나오는데, 독특한 꼴이지 개념상 사실 방정식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요한 개념은 아니야. 하지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 물론, 학년이 올라가서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될 거야. 우리가 이번 1학년 과정에서,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걔를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나오진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리 좀 공부를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되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 풀러 갈게. 끌게.